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해서 답답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사면 초과입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8일째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시장은 거의 절망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외인의 매도세는 6일째인데 외인의 매도가 왜 멈추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외인이 지금 매도를 계속 하는 게 악재가 지금 연달아서 계속 나오니까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미국은 올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리고 중국의 지표가 어제 안 좋아가지고 중국이 하락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빠졌다. 네. 그리고 반도체가 다 빠지니까 오늘은 또 2차 전지 쪽이 또 빠져서 빠진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미국, 뭐 중국, 네. 거기다가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경제에 나쁘게 반영해서 빠진다. 뭐 여러 가지 뭐 빠질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해외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외인들의 매도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6일째네요. 6일째. 지수는 8일 동안 빠진 것 같은데 6일째 오늘 보니까 뭐 한 10조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10조. 네. 근데 오늘 오후에는 변화가 있었으니까 내일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안 좋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은 거죠. 네, 다 안 좋게 보이고 환율이 지금 1177원이에요. 네.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계속 매수를 못 하는 거죠.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데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환율이 꺾여야 매수를 하겠죠. 네. 아마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환율이지 않을까. 네. 일단 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봐야 되는데 7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0.3%, 전망이 0.6%였는데 0.3% 나왔고,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이게 빠졌다고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81. 뭐 얼마 있었는데 70까지 급락했다. 이게 뭐 아주 큰 급락이다, 최저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 미국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어제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쪽이 18.3이 나왔어요. 이전치가 43이었는데 18.3이 나왔어요. 전망이 29. 이게 그 하락폭이 역대 최고치로 하락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게 지금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7월 외국인 직접 투자가 28.7%에서 25.5%로 줄었어요. 예.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예. 줄지는 않았는데 주택 가격 지수도 뭐 4.7에 4.6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산업 생산이 전망이 7.8. 예. 근데 이게 6.4가 나왔고, 소매 판매도 12%대에 있던 게 8%대로 급락했다. 예. 아침에 그 중국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승 쪽에 있었거든요. 있다가 오후장이,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장이 개장하고 나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쭉 빠져가지고 지금 2%를 넘었는데, 영향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지표는 이전에 나왔는데. 예. 그러면 이게 이 지표 때문에 빠진 건지, 그리고 미국이 오늘 뭐 빠진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건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매도는 아침에 여전히 삼성전자 쪽으로 강하게 매도가 있었다. 근데 매도가 지난주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매도가 아주 천천히 진행됐다. 그리고 마감할 때 매수가 있었어요. 1000억 이상의 매수가 살짝 들어왔고, 그리고 오후에 중국이 그렇게 급락을 하는데 외국인의 선물은 매도 3,000억에서 플러스 1,500억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중국이 빠지고 나스닥 선물이나 미국 선물이 빠지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수동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근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근데 만일에 지금이 고점이고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고
지금 뭐 반도체고 뭐고 이제 다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매수 포지션을 잡을까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외국인은 오후부터, 그리고 마감할 때, 그때 약간의 지난주와는 다른 변화가 있었다. 예, 근데 뭐 그게 수동적이든지, 뭐 적극적이든지, 일단은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게 있고, 오늘 제가 변화를 좀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기대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외국인이 보인 행태는 그런 걸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크게 하락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코로나 이후 최고치입니다. 금리는 하락했는데 환율 상승이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네.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무슨 일이 터지죠, 보통은. 근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보통 환율이 이렇게 시장에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나라가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환율은 오르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그런 경제 지표 악화 이런 것 때문에 그때가 목요일 날이 1.36%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36이었는데 그게 지금 오늘 1.237이에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어젯밤,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그렇게 더 빠졌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경기 둔화 우려, 경제 지표가 나빠지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시장이 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둔화 우려가 반영되는 건데 일단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방향이 조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환율이 왜 오르는지 정확하게 어떤 이유를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뭐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오르는 건지 북한의 발언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빼나가기 때문에 오르는 건지 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무역 수지가 적자라서 이게 오르는 건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아마 이 환율이 이게 조금 내려가야만 투자 결정을 할 텐데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정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오늘은 뭐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환율 상승이 1%를 넘었어요. 너무 급등하고 있다. 안 좋은 거죠. 일단 환율 쪽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시장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나 우려까지 확산되어 시장 전망을 하락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우상향 한다고 했던 거를 바꿔야 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그 시장이 급락할 때 외국인이 많이 팔 때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 날 그 대만의 경제 성장률 대만 정부가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46에서 5.88%로 상향했어요. 상향. 근데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뭐 경제 전망. 왜냐면 지금이 거의 뭐 피크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상향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지표가 나오는 거는 과거에 좋은 지표들은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지금 악재가 또 추가된 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된 연준이 테이퍼링이 11월부터 해서 내년 중반까지 진행되는 걸로 거의 지금 합의점에 이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간보다 많이 짧아지는 거죠. 보통 한 1년 정도 생각했는데 11월부터 한 중반까지면 한 뭐 3분의 1 정도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은 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죠.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과거 지표죠. 과거 지표인데 그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뭐 미국 선물이나 이런 게 빠진다. 근데 미래에 지금 테이퍼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우려가 된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생각해서 더 빠지는 건지 애매하죠. 해석하기가. 예. 근데 만약 연준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고점이고 빠지고 이렇게 할 건데 테이퍼링을 그렇게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 연준이. 예. 그래서 금리가 빠진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네.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사실 뭐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건 과거고 지금 이게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경기가 둔화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테이퍼링을 단축시키려고 한다. 이런 게 합의되고 있다. 그리고 뭐 거기 연준 위원들 몇 명 보면은 9월까지의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예. 시장이 좀 과도하게 뭐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도저히 뭐 확인할 수가 없는. 예.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죠. 예. 일단 뭐 그런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오늘 뭐 2차 전지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이 오늘 그 코스닥이 마이너스 2.8%를 넘었어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오늘 크게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코스닥 지수를 완전히 끌어내렸는데 오늘 뭐 이 2차 전지에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CATL이 10조 정도를 유상증자를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네. 근데 오늘 안 빠졌어요. CATL이. 네. 그리고 그 테슬라가 어저께 많이 빠졌잖아요. 4% 넘게 빠졌는데 미국 그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76만 대 차량을 모두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사고 난 사람도 죽고 이래가지고 그거 이제 하겠다 했는데 지금 AI 데이라고 지금 테슬라가 할 건데 지금 그 전에 지금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가 빠지니까 나쁜 영향을 준 것 같고 오늘 샤오펑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배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해가지고 CATL 회사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배터리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내년 되면 아주 심각해질 것 같은데 배터리 부족 현상 이게 이제 배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지연되는 것처럼 배터리가 부족하면 생산이 지연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산업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LG 측에서는 니켈하고 코발트 뭐 공급 계약 맺었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칠레에 있는 그 세계 최대 리튬 강산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 뭐 2배 뛰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리튬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주로 쓰는 그 배터리, 우리나라도 물론 당연히 쓰죠. 네. 일단 그 가격이 뛰니까 배터리 업체들 뭐 이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삼성 SDI도 빠졌고 SK 이노베이션도 빠지고 뭐 이렇게 빠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 거기서 그 중국 기업들,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들,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 위험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거 지금 빨리 알려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준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거는 또 2차 전지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또 나쁘게 빠졌다. 예. 오늘은 좀 사실 고민되는데 뭐 경제 지표도 안 좋고 이 나라도 안 좋고 저 나라도 안 좋고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만 매도 폭탄을 맞았고 거기다가 또 2차 전지에서 또 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완전 포위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은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 판단을 냉정하게 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세상에서 불가능한 게 있다면 제 혼자 생각인데 세상에서 불가능한 게 사람의 머리 생각을 바꾸는 일인데 그거를 바꿀 정도로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외국인
뭐 10조나 100조 이렇게 돈을 들고 투자를 하는데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지금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10조를 왜 매도를 하는 걸까? 누가 매도를 하는 걸까? 그러면은 다른 외국인은 지금 현재 그걸 보고 시장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돈 다 싸들고 미국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현재?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지금 브라질만 계속 빠지고 있어요. 브라질 시장 보면 지금 현재 뭐 이동평균선 다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베트남도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설명이 되는데, 뭐 어떤 나라는 올라가고 어떤 나라는 안 빠지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돈을 굴리는, 아주 큰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절망적인가, 희망이 없는가, 매도를 다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경기가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위를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밑으로 단위를 바꾸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로 단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둔화됐을 때, 중국이 분명히 테이퍼링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이 둔화되고 충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많이 빠지냐 안 빠지냐, 지금 급락해서 회복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상당히 지속되거나 안 좋게 변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금 아시아의 큰 조정,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오후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하락의 시작은 삼성전자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해결점도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업황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해소가 돼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